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속의 다이어트 61번째, 61번째 시간이자 만화가게 두 편 중에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포도 씨앗이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그 두 편을 묶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각각 한 편씩 따로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제목은 포도 씨앗 이야기고요. 사실은 뭐 정확한 제목은 아니에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워낙 오래돼가지고 두 글씨로 정리하면은 건강과 관련된 거짓 정보와 환청, 들리는 소리, 환각 등에서 잘못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번 시간에 그 포도씨와 관련된 만화 그리고 다음번에 소개할 마법의 크레파스와 관련된 두 권의 각각 별개의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어쨌든 만화의 줄거리를 말하기에 앞서가지고 이 만화들이 읽히던 70년대 초반에는 소위 그 도서잡지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70년대 중반에 월간 잡지, 뭐 새소년, 소년중앙, 뭐 어깨동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만화왕국 이런 것들 또 단행본, 클로버문고니 해가지고 그런 책들에 동그란 도장처럼 찍혀가지고 심의를 마쳤다라는 마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도서잡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책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이런 심의를 거치기 전에 다시 말해가지고 제대로 검열을 안 받던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에게 공포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소 불건전했던 내용들 책들 중에서 만화가게에서 지금 뭐 만화카페 뭐 만화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만화가게라 그랬죠. 책에 있는 포도씨앗과 관련된 내용의 만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포도씨앗 사실 뭐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포도씨를 먹지 말고 뱉으라고 했는데 그런 엄마의 말씀을 듣지 않던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뱉지 않고 포도씨앗을 목구멍으로 넘겨버리니까 그 포도씨앗에 싹이 나와가지고 아이의 손등, 얼굴, 심지어 눈까지 싹이 나고 가지가 돋아나고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뭐 친구 개운치 않은 모습 때문에 계속 그게 눈앞에서 어른거렸죠. 시금치를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만화영화 뽀빠이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나가지고 약간 악한 브루터한테 여린 그 여인 올리브를 구해내는 그래서 영웅이 되는 시금치 먹고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처음엔 당하다가요. 그런 그 뽀빠이 같은 교육용 만화가 나왔다는 말이 있지만 포도씨를 먹으면 포도나무가 몸을 뚫고 자라나온다는 얘기는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괜한 공포와 불안감만 일으키는 건전하지 않은 내용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포도를 먹는다고 포도가 몸에서 자라지는 않겠죠.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물론 그다지 건전하지 않은 포도씨앗과 관련된 만화의 내용을 어두운 기억의 저편에서 굳이 끄집어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도서잡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책을 왜 출간했느냐라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근데 어린 시절 이 만화의 내용을 알게 된 다음에 포도를 먹으면서 특히 포도씨앗을 제대로 발라먹지 못하고 먹었을 때는 물론 만화처럼 되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깨름직한 심정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기억이 각인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실이죠. 근데 살이 빠지는 빠진 체중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만화를 떠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씨 때문에 포도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을 필요는 없죠. 즉 포도를 먹는다고 그 씨앗 때문에 내 몸에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질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될까요? 비만의 원인은 체지방이 늘어나는 데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적은 게 좋겠죠. 없거나. 그러나 피하 지방은 어느 정도 있어도 무방하고 또 있어야 됩니다. 근육만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외투를 하나 더 입은 것 같은 보온의 역할, 또 뭐 추위를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순기능도 있죠. 저도 살이 빠진 다음에 좋아지긴 했는데 단점은 추위를 좀 느껴요. 전에 비해서. 문제는 이제 지방이 과도한 건데, 앞에서도 방금 언급했지만 그럼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예, 종종 언급하는 그 시, 타고 남은 재는 기름이 됩니다. 알 수 없어요 라는 한영호님의 시가 있는데, 뭐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진짜. 사실은 낭설일 가능성이 많죠.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러나 현미와 채소를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된다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은 지방이 그대로 지방이 되느냐? 그래서 가능한 지방을 섭취를 줄이고 현미와 야채 위주로만 하면 살이 빠지냐 이 얘기죠. 현미와 채소를 많이 먹어도 특히 현미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 지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 지방의 누명이라는 말이 생겨났듯이 먹은 지방이 그대로 지방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낭설이죠. 가장 큰 문제는 양이고, 나아가서는 지방을 많이 만드는 인슐린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는, 즉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이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부드럽고 입에 맞고 잘 넘어가는 그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라는 얘기도 종종 듣죠. 참고로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에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들이 영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공하는 와중에 방금 언급한 영양분들이 대폭 제거된 탄수화물, 즉 소위 정제 탄수화물이 생겨나고, 정제 탄수화물은 입맛을 당기는 부드럽고 진한 맛으로 변하죠. 즉 장이 좋아하는 섬유질과 영양분과 또한 그런 것들이 풍부한 탄수화물이 아니고, 뇌와 눈이 좋아하는 부드럽고 진한 소위 입에 착착 붙는 맛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특히 지방의 누명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탄수화물의 유혹이라는 말은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입에 맛있고 탄수화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혈당을 많이 올리는, 빨리 상승시키는 그러한 탄수화물을 가리킨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영양 이론은 계속 더 많은 자료들을 근거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합니다.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체지방 생성의 원흉은 인슐린 과다 분비와 인슐린 본인의 주 업무인 뭐예요? 당분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죠. 당분을 세포 안에 넣어주는 역할을 마치고 이 남은 인슐린이 간과 근육 등의 글리코겐이라는 것을 형태로 바뀌고, 그렇게 되고 나서도 넘치는 인슐린이 문제인 거죠. 이것들은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내장을 비롯한 곳곳에 쌓여가지고 과도한 지방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포도를 먹으면 포도씨 때문에 몸에 포도가 열리지 않듯이 지방을 먹는다고 지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정제된 밀가루나 설탕 등을 주 원료로 만든 백미나 흰빵, 국수 등이 상대적으로 현미나 정제가 덜 된 호밀빵, 통곡물빵, 통밀, 호밀국수, 정제가 덜 된 재료로 만든 국수, 이런 것들보다 뭐가 정제된 밀가루, 설탕 등이 혈당을 더 올려서 체지방의 과다 생성 및 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머리 아픈 얘기는 건너뛰고, 어쨌든 좀 뜬금없지만, 붕어빵은 빵의 형태가 붕어인 것이지 붕어를 재료로 쓰지 않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다시 지방을 먹는다고 지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더
두수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화가게 두 편 중에서 그 마지막 시간, 마법의 크레파스에서 감사합니다.